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사는경영과학과 그리고 DSB 연구실 소속 윤은상이라고 합니다. 이번 페이퍼 리뷰 시간에는 GNA Explainer, Generating Explanations for Graph Neural Network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유립스 2019년도에 소개되기도 했는데 해당 논문에서 알아두면 좋을 점은 본 논문이 저희가 머신러닝 딥러닝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CS231N이나 CS224N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해당 강의와 비슷한 CS224W 즉 그래프 쪽에서의 이 CS 강의의 인스트럭터와 TA들이 구성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오른쪽 밑에 있는 렉스 잉이라는 사람이 일저자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좋은 연구실에서 출간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GNA Explainer는 두 가지의 개념이 섞여 있습니다. 먼저 Graph Neural Network와 Explainer, 즉 Explainable AI, XAI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따라서 GNA Explainer를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본 GNA Explainer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Explainable AI는 설명 가능한 AI로서 구축한 모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인풋이 있고 어떤 머신러닝, 딥러닝을 사용을 해서 아웃풋을 냈을 때 이 딥러닝 같은 경우에 특히 복잡한 모델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해당 모델에서 어떠한 원리로 아웃풋을 냈는지에 대한 설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인풋을 넣었을 때 아웃풋에 대한 설명을 알 수 있는 모델들이 있는데 그것을 화이트박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수로서 어떤 변수의 중요도를 알 수가 있고 랜덤 포레스트나 XGBoost 같은 경우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기법을 통해서 변수의 중요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델들을 화이트박스라고 하는데 이런 블랙박스 모델을 화이트박스로 전환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XA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XA를 사용하는 이유는 트레이스웨이와 디버깅이 있는데요. 먼저 트레이스웨이 같은 경우에는 신뢰할 만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어떤 환자가 존재하고 환자의 피처가 존재해서 이 모델을 통해 아웃풋을 갖고 있는 병의 종류를 판단하는 모델이 있다면 그리고 그 아웃풋이 당뇨라고 했을 때 몸무게, 흡연 여부, 식습관 이런 의료적인 지식과 의사들이 갖고 있는 지식들과 결부할 때 이 모델을 신뢰할 수 있으니 이 의사들이 이 모델은 좋은 모델이니까 사용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즉 믿을 만한 모델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 모델에서 당뇨를 예측함에 있어서 몇 시간이나 지역 같은 경우에는 큰 상관이 없는데 그거를 중요하다고 판단하면은 신뢰할 수 없는 모델이 되는 거겠죠. 또 다른 이유로는 디버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인지 판단하는 모델에서 상위권인데 당연히 상위권이면 공부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이성 친구가 엄청 많아야 이 모델이 상위권을 예측하는 경우에는 이제 모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동 원리를 파악을 함으로써 모델을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XAI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만 해도 되게 많은데 해당 XAI 기법들에는 분류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어떤 모델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 그래서 모델 스페시픽은 특정한 모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XAI인데 이것을 화이트박스 모델이라고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게 존재하고 모델 어그노스틱은 특정한 모델에 국한되지 않는 복잡한 모델들을 설명할 수 있는 XAI입니다. 여기는 라인과 샵이 존재합니다. 다음 기준은 이제 모든 데이터를 활용하여 설명하려 하는 건데 이제 글로벌과 로컬이 있어서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를 활용해서 익스플레이네이션을 구성하는 것 그리고 로컬 같은 경우에는 설명의 대상 근처의 데이터를 통해서 익스플레이네이션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많은 XAI가 존재해도
대부분 라인과 샵을 많이 사용을 하는 듯하여 라인과 샵을 먼저 설명을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임과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컨셉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복잡한 모델을 대체할 수 있는 간단한 서러게이트 모델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과 같이 두 클래스를 분류할 수 있는 복잡한 모델이 존재할 때 이것에 대한 글로벌 인터프리테이션은 모든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복잡한 분류 경계면을 갖는 모델을 구성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해석이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에 반면에 모델 결과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비교적 해석이 간단한 모델로 이 복잡한 모델을 근사하는 것이 로컬 인터프리테이션으로서 아래와 같이 복잡한 분류 경계면에 특정한 결과값의 뭔가 돋보기 같이 살펴봐서 로컬하게 리니어한 모델을 구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봤을 때 선형식으로 두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요 작은 부분에서만 구축을 해서 해당 선형 모델의 개수들로 익스플레이네이션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러게이트 모델과 원래 블랙박스 모델과의 프리딕션과 익스플레이네이션의 차이로 서러게이트 모델을 훈련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샵에서도 이제 라임과 같이 서러게이트 모델을 구성하나 라임에서 발생하는 이제 간단한 몇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며 쉐이플리 밸류나 어디티브 피처 어트리뷰트 메서드를 통해서 저희가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쉐이플리 밸류 같은 경우에는 해당 변수가 존재하냐 마냐에 대한 그 어떤 개념인데 그래서 존재하고 존재 안 하고의 차이를 통해서 그 변수의 중요도를 판단하려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과 샵 모두 퍼터베이션과 서러게이트 모델을 사용한 XAI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은 DMQA 연구실의 이미지 석사 과정이 되게 모델 어그노스틱 인터프리테이션 메소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서 이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래프 데이터가 왜 우리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디펜던스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노멀 데이터 프레임 꼴로 나타나는 데이터에서는 이 각 데이터의 인스턴스가 독립성을 갖는다고 가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프 데이터는 디펜던스 즉 데이터 간의 관계가 반영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디펜던스와 디펜던스의 차이가 non-graph와 그래프 데이터의 차이이며 이 디펜던스를 어드제이센시 매트릭스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GNN 같은 경우에는 이 어드제이센시 매트릭스가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 그래프 데이터 또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를 봤을 때 노드 클래시피케이션, 링크 프리딕션,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이 존재합니다. 노드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의 그래프에서 이 초록색 노드의 레이블은 무엇일까와 같은 것을 판단을 하는 것이며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에서 각 사용자의 중요도나 역할 같은 것을 탐지할 때 사용이 됩니다. 두 번째의 이 링크 프리딕션은 해당 노드들이 연결되어 있을까를 판단하는데 예를 들어서 추천 시스템에서 사용자와 상품과의 연결이 될까 말까를 예측을 하는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은 해당 그래프 자체의 레이블은 어떻게 될까를 판단을 하는 건데 뭔가 단백질 구조가 이렇게 그래프처럼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를 보고 어떤 단백질인지 어떤 분자인지 판단하는 것이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GNN들은 이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먼저 메시지를 갖고 이웃이 중심 노드에게 전달하는 정보가 있고 그것을 어그리게이트해서 하나의 노드의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대부분 이런 플로우를 거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메시지가 존재해서 이웃이 중심 노드에 전달하는 정보가 있고 그것들을 이웃들로부터 온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하나의 메시지를 구성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것을 자기 자신의
임베딩과 합쳐서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나의 노드가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훈련이 되고 업데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의 특성을 몇 개 알아봤는데 그래프 태스크에 대한 발전은 되게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루어졌는데 그래프 XAI, 즉 이 그래프가 왜 이런 프리딕션을 했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했는가에 대한 연구는 좀 비교적 최근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연관되는 질문으로는 그냥 모델 어그노스틱 어프로치를 사용하면 안 돼? 라인과 샵 같은 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이 라인과 샵 같은 경우는 애초에 데이터 간의 인디펜던스를 반영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생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프의 최대의 장점인 관계에 대한 의미 반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법들은 어떤 피처가 중요한지를 판단하는 건데 GNN에서는 어떤 피처가 중요한지보다는 이제 어떤 노드가 하나의 노드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미쳤는지를 판단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프형 XAI인 GNN 익스플레이너를 탄생하게 만들었고 그것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GNN 익스플레이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래프 XAI가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노드 임베딩이 어떤 모델에서 딱 나왔을 때 어떤 이유들이 이제 활용이 되었는가, 그리고 어떤 노드 피처가 아웃풋에 영향을 주었는가 라는 것에 대한 답을 알려고 하는 것이 그래프 XAI가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인풋 그래프가 들어왔을 때 어떤 GNN 모델이 주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아웃풋이 어떤 노드 임베딩이나 또는 레이블 같은 이런 아웃풋이 나왔을 때 이 정답을 이 프리딕션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영향을 미친 이유들을 판단하는 문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처럼 어떤 노드가 중요한가 그리고 어떤 피처가 중요한지를 판단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GNN 익스플레이너는 특정 노드가 특정 레이블로 분류가 되었을 때 주위에 어떤 노드가 영향을 미쳤는가를 판단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왼쪽의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논문에서 나온 예시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모델을 통해서 이 프리트레인드 모델의 프리딕션이 다음 왼쪽 그림처럼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이 노드들을 학생들로 봤을 때 취미 생활을 나타낸 건데 이 VI의 프리딕션이 농구일 경우 이웃 노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웃 노드를 자세히 보면은 왼쪽에 있는 애들은 공놀이가 대부분이고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그 자전거나 육상 같은 것을 취미로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VI가 농구로 예측이 됐다면 아무래도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주위에 공놀이 하는 친구들이 많으면 그 학생도 공놀이를 좋아하겠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예시에서도 VJ가 세일링으로 예측이 되었을 때 아무래도 물과 관련된 스포츠와 연결이 좀 더 이 아이의 취미생활에 높은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래서 VI나 VJ 같은 경우에 프리딕션에 큰 영향을 주는 이웃 노드들이 존재를 할 텐데 그것을 서브 그래프로 나타내고 그거를 저희가 익스플레이네이션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중요한 노드와 중요하지 않은 노드를 분류를 할 수가 있어서 그거를 서브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서브 그래프를 어떻게 찾지를 생각을 해볼 때 앞서서 제가 그래프 XAI 그 분류표를 보여드렸을 때 자세히 보시지는 못하시겠지만 perturbation 파트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GNN 익스플레이너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인풋 그래프가 들어왔을 때 노드의 피처와 어리제이션스 매트릭스가 존재할 때 이것에 대해서 perturbation 즉 교란을 해서 마스킹 일부 어리제이션시 이 셀 값들을 이게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인풋 그래프에 마스크를 적용한 마스크드 인풋 그래프를 표현을 하면은 이 점선이 사라졌다고 하면은 원래 그래프에 서브 그래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브 그래프를 계속 창출을 해서 그중 최적의 설명을 할 수 있는 서브 그래프를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이 최적화 방식을 설명드리기 이전에 그 좀 노테이션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노드의 이 모델 내에서 하나의 노드를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웃 노드들이 포함된 그래프를 즉 노드 V를 구성하기 위한 컴퓨테이션 그래프라고 하고 그거를 GCV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GNN 익스플레이너는 어떤 모델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거를 파이라고 부른다고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으며 그 이외의 것들은 이제 여기 적어놓은 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GNN 익스플레이너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오버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풋 그래프에 X와 A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마스킹을 할지 어떻게 펄터베이션을 줄지에 대한 어드제이선시 마스크 제너레이션 알고리즘을 통해 마스크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엣지 마스크, 즉 어드제이선시 마스크를 생성을 하거나 이 피처 마스크도 생성을 해야 하는 경우 생성을 한 다음 그 다음에 어드제이선시 마스크를 통해 마스크드 인풋 그래프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마스크드 인풋 그래프를 통해 프리딕션을 획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인드 GNN을 통해서 원래 프리트레인된 그 GNN으로 트레인드 GNN 프레딕션을 구합니다. 그래서 트레인드 GNN 프레딕션과 마스크드 GNN 프레딕션의 로스를 통해서 오브젝티브 펑션을 이제 어디제이션 마스크 제너레이션 알고리즘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브젝티브 펑션을 통해 마스크 생성 알고리즘을 업데이트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 어지엔시 마스크 제너레이션 알고리즘을 설명드림에 있어서 이제 그 과정 속에 그 싱글 인스턴스 익스플레네이션과 멀티 인스턴스 익스플레네이션을 함께 설명드릴 건데 이 싱글 인스턴스 익스플레네이션은 단일 인스턴스에 대한 서브 그래프를 탐색하는 것 그리고 멀티 인스턴스 익스플레네이션은 하나의 레이블 C를 갖는 모든 인스턴스에 대한 서브 그래프를 탐색하는 것이라고 먼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싱글 인스턴스 익스플레네이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글 인스턴스 익스플레네이션은 단일 노드 V에 대해서 컴퓨테이션 그래프 GC 내에 포함되어 있는 서브 그래프들 중에서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가장 큰 GS를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농구의 예시를 살펴봤을 때 이 컴퓨테이션 그래프 내에 서브 그래프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그 프리딕션 값인 y와 그 서브 그래프로 구성한 y와의 뮤추얼 임포턴스가 가장 큰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가장 큰 GS를 선택을 하는데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은 두 변수의 상호 종속 여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독립이라고 생각했을 때와 종속이라고 생각했을 때 두 변수의 결합 확률 차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MI로 표현되는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커질수록 두 변수는 독립이 아니라 종속적이다. 그래서 관계가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적화식을 옵티마이즈 해야 되는데 근데 아무래도 HY 즉 프리딕션에 대한 엔트로피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어떤 GS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 엔트로피 많이 변하기 때문에 이 우항을 최소화하는 게 좌항을 최대화하는 거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 H, Y 바 G, GS, X는 XS를 미니마이즈 하는 것이 이 최적화식을 만족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를 최소화한다는 것은
GS의 엔트로피를 최소화한다는 것은 모델 phi의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뜻으로서, 그래서 이 y 값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줄여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컴퓨테이션 그래프 GC 내에 포함되어 있는 서브 그래프 GC의 GS 후보가 되게 많죠. 그래서 지금 4개만 딱 그려봤는데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토탈 서브 그래프 개수는 노드 개수가 m개일 때 이 m승계가 돼서 최적화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있는 서브 그래프를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랜덤 그래프 내에서 샘플링을 해서 그 GS의 기대값을 대표 GS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매트릭 어지센시 매트릭스에 컨티뉴어스 릴렉세이션을 적용을 하는, 즉 이렇게 디스크리트한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를 컨티뉴어스한 값들로 바꾸는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 개의 소프트한 이런 매트릭스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민필드 어프록시메이션을 통해서 GS라는 분포를 저희가 구성을 하게 됩니다. GS라는 분포를 이렇게 어드제이슨 서브 그래프 어드제이슨 매트릭스를 다 곱해서 그래서 구성을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이 랜덤 그래프에서 나온 기대값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젠슨스 이니퀄리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오른쪽과 같은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래서 결국적으로 이것을 구하게 되면은 저희가 어떤 하나의 기대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다음과 같이 GS에 대한 분포를 구하고 그거에 대한 기대값을 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 어드제이선 그 서브 그래프의 어드제이선 매트릭스를 모두 곱하는 과정이 마스킹을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개념을 잘 모르다가 생각을 한 것이, 이 서브 그래프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 값이 그 하나의 셀 값이 연속적으로 작은 값이 샘플링 될 경우 0으로 수렴이 될 것이므로 그 행위 자체가 마스킹이 될 수 있다라고 치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완벽하게 논문에서 표현이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마스킹을 사용하는 당위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variation inference의 개념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variation inference가 왜 포함이 되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원 데이터 분포의 intractable latent distribution을 찾기 위해서인데,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tractable latent distribution을 Q로 통해서 탐색하는 과정이 variation inference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GNN explainer가 컴퓨테이션 그래프 GC의 최적의 레이턴트 익스플레이네이션을 찾기 위해서 이 GS를 탐색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GNN 익스플레이너의 Variation Inference의 개념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구나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단일 인스턴스의 이 프리딕션에 대한 익스플레이네이션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단일 인스턴스에 대한 서브 그래프를 탐색을 했는데, 이때 저희가 모델 프리딕션과 모델 레이블에 대한 관점으로 또 이 싱글 인스턴스 익스플레이네이션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이 특정 프리딕션, 그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예측한 프리딕션을 예측한 이유가 뭔가를 살펴볼 때는 다음과 아래와 같은 옵티마이제이션식을 사용을 하고, 어떤 모델이 특정 레이블로 예측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선 이렇게 크로스 엔트로피를 통해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GNN 익스플레이너의 과정을 정리를 해보면, 단일 노드 V에 대하여 컴퓨테이션 그래프 GC 내에 포함되어 있는 서브 그래프 GS 중에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가장 큰 GS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을 위해서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를 디스크리트에서 소프트 매트릭스로 변환한 다음에 GS에 대한 분포를 도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확률 분포 GS를 어드제이센시 매트릭스에 마스킹을 적용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단은 오브젝티브 차이가 존재를 하는데 하나의 예측값을 가장 잘 설명하는 서브 그래프를 탐색하는 것, 그리고 특정 레이블로 예측한 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서브 그래프를 탐색하는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GNN 익스플레이너의 이 절차를 표현한 것인데, 제가 이 좋은 그림을 어디선가 보고 복사를 해서 PPT에 넣고 출처를 미처 작성하는 걸 까먹었다가 다시 찾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어딘지 모르겠어서 일단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출처를 아신 분은 제보 부탁드린다고 해서 영상에 남기는 바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래프의 이 구조적인 정보를 활용을 해서 서브 그래프를 선택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노드의 피처 정보를 통해서 이 피처 셀렉션도 가능하다고 GNN 익스플레이너에서 기술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설명드리겠는데 이거는 그냥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개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노드 피처 액세스가 존재할 때 피처 마스크를 통해서 피처 마스크를 얹어서 새로운 XSF를 구성을 하고 이 피처 마스크를 트레인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을 때 제가 싱글 인스턴스 익스플레네이션을 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특정 노드가 왜 레이블 C로 예측되었는지 살펴봤는데, 사실 좀 더 좋은 설명은 일련의 노드셋이 왜 레이블 C로 예측되었을까를 판단하는 것이 더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GNN 익스플레이너에서 우리는 살짝 그 싱글 인스턴스 용으로 만들었어 사실. 그래서 이거는 퓨처 워크야. 미래에 있는 사람들이 좀 이거를 발전시켜줘 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하지만 GNN 익스플레이너로도 가능하긴 하다 해서 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그래프가 있고 같은 노드로 레이블링 되거나 프리딕션 된 그 노드들에 대해서 서브 그래프를 다 구했을 때, 그러면 먼저 이 노드 인베딩의 평균에서 가장 가까운 노드를 레퍼런스 노드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1, 2, 3 노드가 있을 경우에 여기서 인베딩을 가장 가까운 건 한 2번 노드 근처겠죠. 그래서 2번 노드가 레퍼런스 노드로 설정이 되고, 레퍼런스 노드의 그 서브 그래프, 즉 익스플레네이션에 대해서 다른 노드들의 익스플레네이션을 다 이제 그래프 얼라이먼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프 얼라이먼트에 대해서는 뭔가 정의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래서 좀 명확한 설명을 드리기는 힘드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처럼 두 그래프 내에 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노드들을 위치를 똑같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 꼴이 조금 변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두 번째 서브 그래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얼라이먼트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즉 레퍼런스 노드의 서브 그래프의 꼴과 좀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의 특성이 다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그 서브 그래프에 대해서 이제 미디언을 통해서 어그리게이션을 진행을 하면은 모든 노드들의 익스플레이네이션을 규합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GNN 익스플레이너의 모델의 익스텐션, 즉 뭐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떤 그래프 태스크에도 가능하고 어떤 GNN 모델도 가능하며, 그리고 계산 복잡도가 설명하고자 하는 노드의 그래프 컴퓨테이션 그래프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되고, 이후에 등장하는 모델들의 베이스라인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나 이 GNN 익스플레이너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이 평가 방법을
처음으로 고안을 해냈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평가 방법에 대해선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익스페리먼트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GNN-XAI의 첫 번째 시도가 그래프 GNN 익스플레이너인데 그래서 해당 논문이 뭐 싱글 익스플레이네이션밖에 불가능하고 그리고 멀티 익스플레이네이션 같은 경우 멀티 인스턴스 익스플레이네이션 같은 경우에 싱글 인스턴스 익스플레이네이션을 베이스로 이제 살짝 속된 말로 좀 어거지로 방법을 나타낸 거라서 뭔가 안 좋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GNN-XA가 할 수 있는 실험 방법을 처음으로 고안했기 때문에 좀 메인 컨트리뷰션이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험 과정을 설명드림에 앞서서 데이터셋도 조금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셋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세틱 데이터셋이 존재하는데 이거는 이 GNN-XAI 자체를 이밸류에이션만을 위해 제작한 데이터셋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BA Shapes, BA Community, Tree Cycle, Tree Grid라는 데이터셋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의 생성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랜덤 그래프 기반으로 살펴봤을 때는 바라바시 알버트라는 랜덤 그래프를 통해서 먼저 랜덤 그래프를 생성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어떤 모티프는 사실 어떤 특정한 그래프 집합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그 집 모양처럼 생긴 모티프를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 덕지덕지 붙입니다. 랜덤하게 따다다 붙입니다. 그래서 BA Shapes와 BA Community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먼저 BA Shapes는 이게 따다다 붙인 것이고 BA Shapes를 두 개로 나눠서 커뮤니티 0과 1로 연결을 한 게 BA 커뮤니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성한 그래프 내 노드들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BA Shapes를 예시로 들면은 예를 들어서 이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래스가 1이므로 클래스가 1이라고 규정이 되는데 이 1을 분류하는 태스크를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트리 기반 같은 경우에는 이 트리 그래프를 먼저 생성을 하고 모티프를 구성을 해서 사이클과 그리드 모티프를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티프를 또다시 랜덤하게 붙이고 그 클래스들을 예측하는 태스크를 수행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셋으로는 이 리얼월드 데이터셋, 즉 실제로 존재하는 벤치마크 데이터셋인데 무타그를 살펴보면은 4337개의 분자 그래프가 어떤 박테리아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유전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처럼 그래프가 나타났을 때 이 그래프가 어떤 유전적 변화를 나타냈느냐, 그게 1번이냐 마이너스 1이냐를 레이블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을 함에 있어서 그 중요한 것이 이 분자들이 어떤 분자인지에 따라서 유전적 변화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1번으로 변했는지, 왜 이것이 마이너스 1로 변했는지에 대한 정답을 그 백그라운드 놀리지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저희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 같은 경우, 이 분자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트럭처가 있기 때문에 1로 나타나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가운데에 있는 꼴들이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분류가 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거 같은 경우는 레딧 바이너리인데 저희가 레딧이라는 게시판이 있죠. 그래 우리나라에 DC가 있다면 레딧에서 해외에는 레딧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노드를 유저로 두고 엣지를 커미트로 뒀을 때
다음 question answer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나타내고 온라인 디스커션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그래프 꼴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그라운드 트루스로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NA 익스플레이너의 실험 익스플레이너의 실험 절차를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노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구성을 해서 이 랜덤 그래프의 그 노드들을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과정을 통해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특정 노드를 선택을 해서 GNA 익스플레이너와 그 블랙박스 모델을 함께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 노드는 이 모티프에 의해서 클래시피케이션 결과가 초록색으로 나왔다라고 결론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GNA 익스플레이너가 도출한 서브 그래프와 원래 저희가 정답으로 알고 있는 그라운드 트루스와의 비교를 하는데 아까 전에 그 하우스 BA 쉐입스 같은 경우에 하우스 모티프를 연결했는데 그 모티프 내에 존재하는 노드들은 그 노드를 구성함에 있어서 그 모티프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라운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구성을 해서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구성을 해서 왼쪽과 같은 그래프가 나타났을 때 블랙박스에 넣어서 어떤 그래프인지 판단하는 태스크를 거치는 모델을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GNA 익스플레이너를 통해 사용을 하면은 그 그래프의 핵심 구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미리 알고 있는 그라운드 트루스와의 비교를 통해서 GNA 익스플레이너를 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GNA 익스플레이너가 얼마나 좋은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베이스라인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걸로는 그래프 어텐션을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퀀티티브 어널리시스, 즉 그냥 수치적인 평가로만 봤을 때는 확실히 GNA 익스플레이너가 어텐션과 그래드 메서드보다 훨씬 더 좋은 그 어큐리시를 달성을 하게 되는데 이때 GNA 익스플레이너의 프리딕션은 익스플레이너빌리티 메서드로 예측해낸 이 임포턴스 웨이트들이고 GNA 익스플레이너의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그라운드 트루스 익스플레이네이션에 포함되어 있는 엣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둘 간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좀 질적인 평가를 해보자면 다음과 같이 베이스라인 메서드인 그래드와 어텐션에 비해서 그라운드 트루스와 유사한 형태로 익스플레이네이션 서브그래프를 도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세틱 데이터셋을 보면은 이 GNA 익스플레이너가 확실히 이 모티프 내에 있는 노드를 분류함에 있어서 이 초록색 집 같은 모티프가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예측을 해내는데 근데 그것이 그라운드 트루스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텐션이나 그래드 기법 같은 경우에는 전혀 쓸모가 없는 익스플레이네이션을 도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얼월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또 다음과 같이 퀘스천 앤서 스레드에 대해서 익스플레이네이션을 적용을 했을 때 이 소수의 익스퍼트가 다수의 질문을 받아주는 꼴을 그라운드 트루스로 잡았을 때 그것을 잘 설명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피처 임포턴스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노드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트레인한 모델을 통해서 이 피처 임포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면은 이 무타그 데이터셋으로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을 했을 때 그 어떤 분자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면은 그러면은 확실히 그레드나
어텐션보다는 좀 더 그라운드 트루스에 가까운 익스플레네이션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G&A 익스플레이네이션에 대한 정리를 살짝 해보자면은, 정의로는 perturbation과 mask generating graph explainera라고 할 수 있겠으며, 특징으로는 중요한 서브 그래프를 탐색하는 것입니다. 이는 latent distribution을 찾는 것과 비슷한 의미고 variation inferenc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글 인스턴스 익스플레이네이션에 대해서는 가능한데, 사실 이 방법을 어거지로 활용하면 멀티 인스턴스 익스플레이네이션도 활용은 가능하다. 근데 활용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기법이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최초의 GNX-AI로서 베이스라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으며, GNX-AI를 어떻게 시작을 할지에 대한 이밸류에이션 메서드를 정의한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XAI의 분류표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GNN 익스플레이너가 GNN 모델 내에서는 모델 어그노스틱하고, 그리고 로컬한 서브그래프를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로컬 기법에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GNN 익스플레이너에 대한 설명을 진행을 했으며, 여기까지 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